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의미, 목표, 타겟팅 방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란 채권자가 법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자본주의의 정리 절차이고 필수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므로 부동산 인도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명도소송보다 신속한 절차입니다. 나중에 명도 강의 파트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여자가 많아야 자본주의가 원활합니다. 따라서 소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소멸주의란 권리 분석에서 설명하겠지만 경매 절차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경매 물건에 관련된 부채가 모두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소멸하여야지 입찰자의 참여가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파산 절차에서 진행되는 경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강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목표는 싸게 취득하는 것입니다. 싸게 취득한다라는 것은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싸게 취득을 하려면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도 알아야 됩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이 가치가 이미 사전에 가격에 반영된 것은 의미가 없고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옆에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빌딩, 공장, 토지 이렇게 내려올수록 가격을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질수록 경쟁자는 적어집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적은 곳에서 싸게 취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물건과 특수한 물건, 즉 실력과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물건은 싸게 취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이 따라야 싸게 취득합니다. 운은 움직이는 자, 부지런한 자에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임장을 자주 가고 입찰을 자주 가야 운이 따릅니다. 입찰을 시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싸게 취득하였다면 다음은 제대로 팔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고점에 팔아야 하겠죠. 다음은 경매로 수익을 올리는 유형, 타겟팅, 수익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수물건과 같은 법리적인 난제가 있는 어려운 물건을 소송이나 협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계획 등 개발 호재를 이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개발행위나 건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야를 취득하고 산지조정 허가를 받는다든지, 토지를 낙찰받고 다세대를 건축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적절한 컨텐츠를 입히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업 아이템이나 인테리어를 활용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하를 낙찰받아서 어린이 수영장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NPL 채권, 부실 채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실 채권은 조금 어려운 파트이기도 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강의 또 별도로 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1번과 5번, 그러니까 특수물건과 부실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2, 3, 4번은 매매로도 가능합니다. 경매로, 다만 이제 2, 3, 4번은 경매로 했을 때 매매보다 좀 더 저가에 취득하는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경매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케이스와 함께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책만 읽다가 책을 다 어느 정도 내가 이해를 하고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거의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스와 함께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책만 보다가 하면 지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이야 책만 볼 때 이해하다가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을 풀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접하지 않고 공부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 검색 사이트를 활용해서 자신이 아는 지역부터 물건을 찾고
이렇게 내가 입찰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가장 빠르게 접근하는 것, 가장 빠르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입찰을 한다면 그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세무 전문가, 건축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제가 판단할 때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 거의 제 주변 동료들에게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무래도 정보를 많이 접해야 되기 때문에 뉴스나 강의, 지도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keep going입니다. 계속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이 떨어져야지 실력이 향상합니다. 그래야지 떨어져 봐야지 합니다. 1등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입찰을 하다 보면 1등 하려고 하다가 너무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많이 떨어져야지 최근 입찰 경향과 특성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체크해 놓은 관심 물건의 결과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상한 낙찰가에 낙찰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을 하면서 자신의 실력도 점검하게 되고 입찰가를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간혹은 낙찰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재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관심 물건으로 체크를 해두면 다시 볼 때는 아무래도 약간은 시간이 줄어들고 경제적인 면이 있겠죠. 그리고 입찰장에서 가서는 내가 입찰하지 않은 다른 물건의 결과도 확인을 하면 꼭 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지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경매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저항이나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적응이 되고 또 그 적응이 깊어지면 응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부동산 경매 타짜 기본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